블로그를 100개 넘게 썼는데 왜 문의가 안 올까요? 바로 이 설정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마정입니다. 사무실에서는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제가 저번 네이버 블로그 관련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메일로 많은 문의를 받았었는데요. 그 중에서 블로그로 자신의 사업체를 홍보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과 블로그를 통해 브랜딩과 마케팅을 하고 나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나를 퍼스널 브랜딩 하려는 분들 또한 집중해 주세요. 인생을 바꾸는 한 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블로그를 2011년부터 지금까지 15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5년째 블로그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십 개 업체의 블로그 마케팅을 해보며 제가 얻은 깨달음을 알려드릴게요. 블로그로 매출을 올려보려고 시작했는데 글 아무리 써도 문의가 안 들어오고 매출도 안 오르죠. 디자인도 예쁘게 꾸미고 글도 열심히 썼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마케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통 내 상품을 어떻게 팔지, 어떻게 더 멋지게 보여줄지만 고민하잖아요. 하지만 사업은 상품보다 고객이 먼저입니다. 내 블로그의 모든 콘텐츠는 고객의 문제와 고민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해야 해요. 내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의 삶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명확한 타겟팅을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가 블로그 마케팅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명확한 타겟팅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페르소나를 만드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가게에 오는 고객 한 명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겁니다. 만약 공유 오피스를 운영한다고 해볼까요? 이름은 박민준. 35살, 5년차 웹디자이너 프리랜서이며 집에서 혼자 일하는 환경에 지쳐 있는 사람이에요. 생산성이 떨어지고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할 때마다 카페나 시끄러운 공간을 찾아다니는 것이 불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취미는 자기계발 관련 유튜브 채널을 보는 거고 디자인 관련 커뮤니티 활동을 좋아합니다. 고민은 혼자 일하다 보니 외롭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아이디어를 얻을 기회가 없다는 것이고 집에서 일과 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져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 클라이언트와 전문적인 미팅을 하기에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죠. 그리고 현재의 수익에 만족하지 않고 사업 규모를 키우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 꿀팁을 드릴게요. 페르소나를 정할 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빙의를 해서 하루 일과까지도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말해 내 페르소나에 빙의를 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문민준 씨의 한번 빙의를 해볼게요. 오전에는 재택근무를 하고 비교적 집중이 가장 잘 되는 시간입니다. 점심에는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간단하게 요리를 합니다. 오후에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SNS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딴짓을 하며 버리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밤 12시까지 일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대로 혼자 일하는 게 맞을까? 다른 프리랜서들은 어떻게 일할까? 등의 고민을 하며 밤늦게까지 관련 정보를 찾아봅니다. 이런 식으로 빙의를 시도해보면 내 사업의 주 고객들이 가진 구체적인 고민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이렇게 딱 한 명만의 고객을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두고 민주님, 이거 고민하셨죠? 라고 말하듯 글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고객들이 이 사람 내 이야기하고 있는데? 라고 느끼면서 내 블로그에 빠져들게 됩니다. 페르소나를 정했다면 다음은 우리 블로그의 컨셉을 확실하게 잡아야 해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거입니다. 왜 수많은 업체 중에서 우리여야 하는가? 수없이 많은 공유 오피스 중에서 왜 하필 우리 업체를 선택해야 하는지, 다른 곳과 뭐가 다른지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는 차별성과 셀링 포인트가 있어야 해요. 아까 공유 오피스를 예를 들어 볼게요. 박민준 씨는 단순히 공유 오피스만 찾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교류라는 근본적인 필요를 가진 고객입니다.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공유 오피스만의 차별성도 바로 입주 고객들 간에 성장할 수 있는 커뮤니티와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인 거죠. 김민주님을 위한 콘텐츠를 블로그에 꾸준히 발행한다면 대표님의 공유 오피스는 단순한 공간을 넘어서 성장 커뮤니티라는 차별성을 가진 강력한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업체들과의 차별성과 컨셉을 확실하게 잡아놓지 않은 채 너무나 포괄적이고 모호한 대상을 타겟팅하여 열심히 글을 쓰면 블로그에 유입된 사람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전환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블로그 마케팅에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다수가 타겟팅과 컨셉이 굉장히 포괄적이거나 모호한 경우예요. 블로그 방문자 수에 비해 문의 전환율이나 구매 전환율이 낮다면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잡고 블로그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내 블로그에 1000명이 와도 1만 명이 들려도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1000명이 들어와서 1명이 구매하는 것과 100명이 들어와도 10명이 구매하는 블로그. 둘 중 어떤 블로그가 돈이 될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표님, 당신의 상품과 서비스의 명확한 타겟은 누구인가요? 왜 수많은 업체 중 당신의 업체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1분 안에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이것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자, 블로그는 예쁘게 꾸미는 게 아니라 돈 버는 도구로 세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는 바로 고객 한 명을 명확히 설정하고 우리만의 컨셉을 잡는 겁니다. 이것만 제대로 해도 문의와 매출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예요. 제가 1대1 컨설팅을 진행했던 한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세부에서 풀빌라를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요. 풀빌라 글만 100개 넘게 쓰시고 하루 방문자 수도 1000명이 넘는데도 문의가 거의 없으셨어요. 블로그를 보니 그저 세부 여행 오는 사람들을 타깃으로만 글을 쓰셨더라고요. 수많은 풀빌라와 차별점도 전혀 없으셨죠. 그래서 방문자는 많은데 한 달에 문의가 10건도 오지 않았던 겁니다. 1대1 블로그 코칭을 하면서 제가 이 대표님의 블로그 컨셉을 완전히 바꿔드렸어요. 15명까지 수용 가능한 독채 풀빌라라는 점을 활용해서 세가족도 가능한 대가족 컨셉 풀빌라로 방향을 잡고 프라이빗 단독 촬영과 대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과 연계하는 차별성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세부 키워드까지 교정을 하고 포스팅을 진행하자마자 놀랍게도 하나의 글에서 단 하루 만에 문의가 10명이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글만 열심히 쓰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글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블로그로 돈을 벌기 위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바로 타겟과 컨셉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한 줄, 지금 시작하세요.